안녕하세요. 세리상담센터 임상심리학 박사 최세환입니다. 오늘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의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이나 책상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ADHD 아이들은 그 책상이나 어떤 방이 굉장히 요란합니다. 주의를 뺏기기 쉬운 장난감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단순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방적인 철거가 아니고 아이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작업에도 주의가 뺏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을 읽으러 앉았다가도 서랍에 보니까 학교 갔다가 사온 무슨 공이 있다든지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그쪽으로 주의를 완전히 뺏겨서 하던 일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은 가급적 혼자 쓰게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칸막이 같은 걸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이나 심부름 같은 기회를 자주 주어야 됩니다. 흔히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이나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이가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주냐면요, 예를 들어서 동생에게 컴퓨터 자판 가르쳐 주기라든지 그런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고 그 일들을 잘 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학습지 풀이, 또 학교 숙제와 같은 과제는 엄마가 귀찮더라도 가급적 쪼개어서 주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후에 확인할 테니까 숙제를 다 해놓으라고 하면 이 아이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작조차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분씩 세 번에 나눠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상담자 아니면 부모와 아동과의 의논하에 행동 변화를 위한 자기 계획서 같은 것을 만들어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을 바탕에 둔 어떤 사람의 행동을 가장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물론 이제 심리치료 전문가와 의논하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계약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와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교사와 부모 모두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ADHD 경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접근은 부정적인 접근보다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눈에 띄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좀 이렇게 자체에 두고 그나마 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우리가 공부와 이해를 위해서 ADHD의 증상, 진단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ADHD 아동을 장애가 아닌 아이의 어떤 색깔, 또 특성, 불편함을 가진 아이로 보는 어떤 공감적인 이해가 바탕에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ADHD라는 특성도 어떤 진화 과정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 자리에 있는 것보다 어떤 탐색하는 사냥꾼 같은 그런 기질이 ADHD 경향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아무튼 이런 실천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